네, 안녕하세요. 디노티샤의 박상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LLM 개발 오픈 소스라는 얘기인데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기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약간 그런 제기 느낌이 나도록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LLM을 개발했고 또 그렇게 개발한 LLM과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어떻게 오픈 소스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부터 얘기를 해보죠. 오픈 AI는 2016년에 그죠? 2016년쯤에 샘 알트만,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으로 인류를 이롭게 하자라는 어떤 원대한 목표로 설립이 됐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학습 프레임워크를 릴리즈했던 걸 기억나는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어떤 강학습에 어떤 길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쯤에 처음으로 GPT-1이 나옵니다. 그리고 AGI를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과 논문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2018년에도. 그리고 2019년에 이제 GPT-2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때 제 기억으로 아마 4가지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가장 큰 모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델을 공개하면 인류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을 겪었고, 근데 어쨌든 그 모델도 2019년 11월에 공개를 해요. 얼마 안 있다 공개를 하고 사실상 지금 보면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죠. 1.5B라는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떤 인류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2020년에 이제 GPT-3가 나오면서 이때는 정말 아주 대단한 어떤 사이즈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175B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 논문도 공개하지 않고 모델도 공개하지 않고 학습 코드 같은 코드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챗 GPT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챗 GPT 모먼트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어떤 오픈 AI가 이때부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떤 유명한 회사가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GPT-2부터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무도 이제 LLM을 만들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제 수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챗GPT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여기에 어떤 기여를 했던 회사가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인데 라마라는 모델을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라마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라마라는 거는 대화를 하는 모델은 아니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습만 되어 있고 대화를 하게 하려면 인스트럭션 튠드라고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학습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을 썼다고 논문에 적혀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뭐 코드도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델 자체도 상업적으로 쓸 수 없고 뭐 모델도 사실 공개는 했지만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거쳐서 주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구조로 돼 있었고, 근데 어떤 한 연구자가 이걸 그냥 해킹해서 공개해 버리죠. 비트토렌트에 공개해서 그때부터는 누구나 이제 비트토렌트 통해서 다운받아 쓰게 됐는데 뭐 메타에서는 어쨌든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완전 공개로 이제 돌아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채팅을 할 수 있는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드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스탠포드의 알파카라는 모델이었고 이때도 모델은 공개했는데 트레이너, 그러니까 학습 코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버클리에서 비크나라는 모델을 공개하면서 드디어 이제 학습 코드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패스트 챗이라는 학습 코드고 지금은 사실 이 학습 코드보다는 이 학습기의 부산물로 어떤 리더보드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게 LM 아레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더 유명해져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LLM 리더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학습보다는 이 리더보드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허깅페이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허깅페이스는 사실 2019년쯤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2017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쯤에 구글은 트랜스포머에서 버트라는 걸 연구했고 오픈 AI는 이제 GPT를 연구했는데 구글이 릴리즈한 버튼은 당연히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구글의 프레임워크를 썼어요. 그게 이제 텐서플로우였는데 그때 2019년쯤에는 이제 메타에서 만들었던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근데 버튼은 당연히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구글의 프레임워크를 썼고 파이토치 코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연구원들이 어떻게 우리도 파이토치 하고 싶다 이것 좀 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오픈 소스로 해서 세상에 딱 공개한 회사가 허깅페이스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파이토치 프리트레인드 버트 뭐 그런 이름으로 공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코드를 굉장히 즐겨 사용했었고, 여기 제 기록 찾아보니까 저도 2019년에 버그 발견해서 컨트리뷰션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토마스 울프가 제 코드 보고 고맙다고 반영해 준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허깅페이스의 CPO고요. 이제 그렇게 초창기에 저도 기여를 했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제 챗 GPT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름도 트랜스포머즈로 바꾸고 파이토치 구현으로 해서 지금의 허깅페이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LLM 프레임워크, 뭐 학습도 되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학습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앞에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다들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 허깅페이스 이후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중국에서도 알리바바에서 스위프트라는 걸 만들고, 엔비디아도 만들고, 파이토치에서도 직접 만드는 게 있고, 허깅페이스도 나중에는 직접 트레이너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오픈 소스들이 나오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그냥 오픈 소스를 쓰기만 하면 되냐, 아무런 어떤 기술 없이, 그럼 이제 우리의 기술력은 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사실 이 고민은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했던 고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커미터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오픈소스 쓰기만 하니까 우리 기술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오른쪽에 얘기였어요. 프로슈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쓰지만 우리가 그걸 쓰고 거기에 기여도 하고 생태계와 함께 발전해야 간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때 이후로 회사에서도 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슈머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을 보면 이제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오픈 소스를 쓰면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냥 쓰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오픈 소스 쓰지 말고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다 만듭시다라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오픈 소스를 쓰지 않고도 그만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만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안 써도 돼요.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픈 소스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면 그 길에 올라타는 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거기와 함께 발전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기술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이 프로슈머 전략을 당연히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 회사가 이 프로슈머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이너가 아까 되게 많다고 했지만 저희도 자체 트레이너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걸 저희가 A부터 Z까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트레이너들의 코드를 다 분석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기능만 쏙쏙 빼서 이렇게 트레이너를 만들었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기능들은 오픈소스의 어떤 좋은 기능들을 활용하도록 했어요. 이게 뭔지는 뒤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LLM을 학습하는 게 이제는 사실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픈소스가 많이 나와 있고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LLM 학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게 A라고 대답하면 1점이고 B라고 대답하면 2점이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LLM을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죠. 학습 오류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1등한 대부분 모델들은 공개돼 있으니까 1등한 모델들 받아다가 파인튜닝해서 2등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봤을 때 국내에 나온 어떤 LLM 모델 중에 한 7, 80%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 원래 좋았던 성능들을 망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트레이너는 이 세 가지 피처에 집중했고, 업저빌리티, 오토메이션, 레커멘데이션인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커멘데이션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먼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그중에 저희가 가장 좋았던 제안, 서제스션, 저희가 가장 어떤 저희 하드웨어 스펙에 맞는 가장 최적 모델 크기에 맞는 최적의 설정들을 이와 같이 어떻게 서제스션 해주는, 그래서 사람이 많더라도 각자가 제각각의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서제스션 기능을 이 어떤 저희가 만드는 트레이너의 핵심 기능으로 담았습니다. 오토메이션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옵저버빌리티는 뭐냐면, 학습할 때 제가 오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버깅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토큰이 로스 계산에 포함되고 또 어떤 토큰은 로스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어떤 토큰은 제대로 디코딩이 됐고, 지금 여기도 보면 디코딩이 잘못된 토큰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observability 보여주게 해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학습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데 아까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오픈R1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포크를 받아서 저희 회사에 맞게 수정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했고 또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논문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카이브에 논문도 공개하고 저희가 만드는 기법은 Oracle Guided DRGRPO라고 해서 논문도 공개했고 모델도 지난주에 모델도 허깅 페이스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좋은 LLM을 만드는데 세 가지 크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학습이 있고, 그 다음은 인프라, 이제 GPU 인프라죠.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 평가가 있는데 인프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쓰는 이제 DGX, 그러니까 엔비디아 DGX 슈퍼팟 일단 여기 보이는 건 5노드예요. 하나의 노드에 GPU가 8장이 달려 있고 현재 40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원들이 GPU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할당받아서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1번 노드는 3장, 뭐 2번 노드 7장 이렇게 할당받아 돼 있고 여기 사람 이름은 제가 가렸는데 원래 자기 이름 쓰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도 저희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오픈소스 이용해서 이런 어떤 가시성을 그러니까 옵저버빌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학습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GPU 팟을 할당받을 때는 쿠버네티스 이용해서 각각의 연구원들이 할당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미지들은 또 오픈소스죠. 하버라는 오픈소스 이용해서 각자가 개인별로 버전 관리하고 그룹별, 팀별로 버전 관리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평가도 마찬가지로 오픈 그 벤치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IM이라든지 GPQA 같은 것들도 다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데이터셋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매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또 저희가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어 모델은 오픈 벤치마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벤치마크 셋을 만들기도 했고 또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어떤 이제 LLM에서 저지라는 어떤 그런 기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얘가 대답을 A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C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거 같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사람에게 묻는 거죠.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네가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에게 묻지 않고 LLM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GPT-5 같은 그런 모델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얘한테 물어보고 야 네가 봤을 때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라고 해서 답변을 하게 하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만드는 모델은 어쨌든 GPT-5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모델에게 평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모델의 평가를 맡기고 있고 이게 이제 LLM에서 저지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정말 그렇게 만드는 모델이 성능이 좋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쭉 실제로 표현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리더보드 구축을 통해서 성능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 플래그십 모델들 예를 들어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오픈소스 모델들 우리나라에 있는 오픈소스 모델들 이런 거 싹 다 모아서 그럼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리더보드 사이트고요. 여기 사이트 도메인 가보시면 leaderboard.dnoticia.com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무료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문 이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떤 챗GPT 같은 모델들은 컨텍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약 뭐 예를 들어 100만 토큰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책 몇 권이 들어가는데 진짜로 이 책 몇 권이 들어가면 LLM이 이걸 이해하고 있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니들이너 헤이스택이라고 합니다. 권처 더미에서 반을 찾기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사실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들이 불편한 점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저희가 만드는 어떤 니들이너 헤이스택 프레임워크를 마찬가지로 GitHub 통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회사 디노티시아인데 디노티시아 A라는 이름 AI의 약자인 DNA라는 이름으로 1.0 버전을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던 최신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렇게 이제 1.0 모델을 한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점수상으로는 소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점수를 보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고요. R어는 뭐냐면 올 봄에 이제 딥시크가 나왔죠. 딥시크 쇼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딥시크가 과연 어떤 방법을 썼냐. 딥시크는 논문하고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해줬거든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현을 해서 저희 모델에 붙여서 DNA R1이라는 이름으로 릴리즈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쿠엔이라는 중국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결정적인 문제가 중국어를 너무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어로 물어봐도 얘가 한국어로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너무 중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확률이 높아서 저희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중국어 토큰에 대한 확률을 모두 낮춰가지고 중국어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스무디 쿠엔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쿠엔 3가 나왔을 때도 요 베이스로 저희가 DNA 2.0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14B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어 토큰 낮추는 거 외에 중국 검열 해제를 했는데요. 중국 검열 해제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딥시크 R1 나왔을 때 퍼플렉시티가 했던 건데 1776이 혹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776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가 1776이라는 걸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 모델을 독립시키겠다. 뭐 이런 뜻으로 약간 도발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일이 뭐냐면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딥시크도 중국에 굉장히 민감한 중국 정부에 민감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거부하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퍼플렉시티 측에서 모두 해제하고 뭐 예를 들어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얘기를 해줘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1776이고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 쪽에서 딥시크 R1 1776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똑같이 이제 검열 해제를 해보자라고 했고 저희는 쿠엔 3를 검열 해제를 해서 DNA 2.0이라는 이름으로 릴리즈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왼쪽에 보면 원래 검열 해제하기 전에 모델은 천안문에서 일어난 일 보여줘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거부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검열을 해제했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오른쪽에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 천안문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줘라고 하면 이제 천안문 사태는 언제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설명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오픈 소스로 릴리즈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써보고 싶으시면 누구든지 받아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추론 엔진이 있는데요. 추론 엔진이라는 거는 그 인퍼런스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서빙하는 엔진이에요. 근데 왜 저희가 이런 것까지 만드느냐 하는 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써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라마 또 라마 CPP 이런 어떤 인퍼런스 엔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로컬에 내 PC 로컬에 설치를 해서 LLM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저희도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에테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개발을 해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라마 CPP보다 훨씬 더 빠르고 프리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큰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빠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왜 만드는지는 이 뒤에 있다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외에도 저희가 뭐 모델 아키텍처나 뭐 어떤 그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 여름에 코펜하겐 덴마크에서 있었던 IEEE에서 논문을 발표했던 모습이고 요거는 지난달에 ACM 그 아일랜드에서 진행했던 ACM에서 저희가 논문을 발표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아카이브 통해서 논문도 계속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학회에도 논문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깅페이스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재까지 총 4번 릴리즈를 했는데 여기 가보시면 저희 모델들을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도 저희가 코드를 공개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중국어 토큰 해제했다고 말씀드렸던 스무디 쿠엔, 그다음에 롱 컨텍스트, 그러니까 장문 이해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니들리너 헤이스텍 프레임워크와 그 외에 이제 LLM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LLM을 작게 줄이는 기술이 있어요. LLM을 작게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서비스, 리더보드 서비스도 여기 리더보드.dnotisia.com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왜 만들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의 메인 프로덕트는 벡터DB예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벡터DB는 아마 RAG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밀버스, 뭐 파인콘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이 저희의 경쟁 상대고요. 저희의 벡터DB가 그런 제품들과 어떤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칩을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속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시뮬레이트 서치, 그러니까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칩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어떤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과 함께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게 저희 어떤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앞서 제가 로컬에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도 로컬에서 LLM을 돌릴 수 있는 장비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퍼런스 엔진도 직접 만들었던 거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에 나왔던 것 중에 DGX 스파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로컬의 요만한 제품인데 그것도 로컬에서 LLM이 돌아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 350억 정도를 투자받았고요. 올해 안에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R&D 인력은 한 80여 명 정도 되고, 이 중에 25% 정도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연구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권의 책을 출간을 한 바 있고요. 알고리즘 책 2권, 그다음에 인공지능 책 2권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요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